드디어 돌아온 2020 제4회 망작 영화제 9편의 최종 후보작들을 만나보실 건데요. 9편의 망작 후보 중 과연 여러분은 몇 편이나 봤을지, 9편 중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보지 마시라. 마지막 9번째 후보작은 바로 나 혼자 산다. 로튼토마토 88점. 이건 이따가 자세히 얘기해보기로 하고, 또 좀비, 바로 해시태그 살아있다입니다. 살아있다가 넷플릭스에 글로벌 공개된 이후에 해외에선 국내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뉴스가 있었죠. 실제로 들어가 보면 로튼토마토 88점입니다. 하지만 평가단은 고작 24명이에요. 그마저도 평점까지 남기신 분들은 이 영화는 신선하긴 하지만 3점에서 2.5점이다 정도의 그냥 평작 정도 수준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로튼토마토는 말 그대로 이 영화가 신선한지 아닌지만 판단하는 사이트인데요. 기존에 전혀 보지 못한 좀비물이라는 점에서 신선하다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건 맞아요. 기존에 전혀 보지 못한 좀비물인 건 맞죠. 하지만 전혀 보고 싶은 좀비물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리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좀비물 장르의 특성을 잘 살리지도 못했고, 다른 망작들이 그러하듯 개연성도 굉장히 부족했고, 오밀조밀하게 잘 설계된 영화도 아니었죠. 거기다가 이 영화의 호평을 내린 것도 자가격리해야 하는 코로나 시국을 영화한 것 같다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하필 딱 코로나 시국에 개봉해서 자가격리 중인 두 주인공의 이야기, 그리고 자가격리를 잘 지키고 버티면 살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하지만 그건 꿈보다 해몽이 좋은 경우고, 영화 본편만 보자면 그런 메시지를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별명이 봉텔이라는 건 이제는 누구나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소한 디테일부터 신경을 쓰는 감독이라는 뜻이죠. 근데 정작 봉준호 감독은 그 별명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별명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화에서 디테일은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대사, 설정, 사건, 그 사이사이 벌어지는 모든 것들의 디테일을 지키고 유지하는 건 그만큼이나 어려운 일인데요. 기본인데 못 지키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아예 디테일을 놓치는 영화들은 그냥 망작이 되는 겁니다. 이 영화는 제가 리뷰에서도 지적했던 생존에 대한 디테일은 전혀 없는데요. 식량과 남아있는 생존 일자도 맞아떨어지지 않고, 물과 식량이 부족하다면서 라면을 2개씩이나 끓여 먹고, 알코올을 그렇게 많이 섭취하는데 숙취도, 수분 부족 현상도 없습니다. 생존의 디테일이 부족한 게 아니라 없어요. 그건 후반부에도 여전합니다. 목숨을 걸어가며 간신히 구한 무전기로 둘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듣게 되죠. 제가 말할 때 누르면 안 돼요. 네? 무전기. 내가 말할 때 버튼을 누르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아파트에는 뭐가 있나요? 인터폰이 있었습니다. 몇 회야? 지푸스. 이 영화에서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인터폰 전화를 걸어서 좀비를 유인했거든요. 그럼 애초에 무전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지 않았나요? 그냥 호수만 알면 바로 인터폰으로 통화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아 맞다. 맞아. 이쯤 되면 왜 좀비물 장르를 택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나마 코로나 시국에 집에 갇혀있는 주인공들이라는 설정 때문에 나름 이슈가 되긴 했지만, 그마저를 제외하면 좀비물이라는 장르가 전혀 필요 없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좀비물이라는 게 반드시 좀비의 원인이나 좀비 사태를 타개하는 결말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좀비여야만 하는 설정들은 필요하거든요. 아니면 좀비 때문에 벌어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등장을 한다거나, 오히려 좀비라는 설정을 빼고 코로나 시국을 참고해서 자가격리자들의 이야기로만 만들었어도 훨씬 더 재밌었겠다. 코로나 때 벌어진 정말 말 같지 않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만큼 현실이 영화보다 재밌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작가들의 상상력이 그만큼 궁핍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좀비를 기대한 사람에게도, 생존 드라마를 기대한 사람에게도 무엇을 즐겨야 하는지를 알 수 없는 길 잃은 영화가 되고 말았죠. 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역시 오뚜기 진라면. 영화를 보고 나서 이게 좀비 생존 영화인지 라면 광고 영화인지 헷갈릴 정도였다는데, 정작 영화는 진라면으로부터 그 어떤 PPL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영화 클로젯에서 나온 진라면은 광고가 맞는 것 같아요. 아저씨 이번 컵라면 먹어봤어요? 진정성이 완전 남달라. 생물고 막 씹히는 게
그러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진라면 광고는 영화 스태프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인데요. 기존에 쓰이던 광고를 허락받아서 영상을 쓴 게 아니라 영화 속 광고 장면을 위해 별도로 찍은 장면이라는 거죠. 이걸 굳이? 오히려 오뚜기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진라면 CM송이라고 해요. 그거 사용하는 걸 허락받을 거면 광고 영상 전체를 그냥 허락받고 쓰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저 영화 속 광고 찍느라고 제작비도 들었을 거 아닌가요? 그 제작비보다 사서 쓰는 제작비가 더 적게 들 것 같은 그 점에는 좀 의문입니다. 영화랑 직접적인 연관도 없었고요. 최근 많은 드라마에서 과도한 PPL 간섭이 화두에 오르고 있는 와중에 이젠 영화에서까지 제품 노출이 잦아지면서 정식으로 받은 PPL이든 뒤로 받은 뒷광고든 아니면 자발적 PPL이든 하여간 광고 자체가 관객들에게는 불쾌감을 조성한다는 걸 알면서도 쓰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은 이 제품을 쿨하게 연출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관객들의 편의를 생각할 생각은 하긴 한 건지, 기생충의 짜파구리처럼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고 생각하는 건지. 참고로 짜파구리도 PPL이 아니었다고 해요. 광고 영상보다 그냥 영화 본편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영화 살아있다에 투표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 올 한해 최악의 망작 영화를 직접 투표해주세요. 망작 한국 영화에 쓰디쓴 한마디도 남겨주시고요. 망작 영화제 본편에서 누가 최악의 망작이었는지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관객들의 투표로 만들어지는 2020년 제4회 망작 영화제. 이제 제4회 망작 영화제 본편에서 누가 2020년 최악의 망작 영화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